크리에이터, 즉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는 분들 대표 선수 5분들이고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녹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테이블은 이제 우리와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생각 공유의 장으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지금 좀 안 넘어가네요. 저기 청구점이 넘어가질 않는데. 넘어갔어. 아 그래요? 아 좀 늦구나. 먼저 자기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우리 강기훈 대표님부터 각자 소개 한 길게는 말고요. 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1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잘못 앉았네. 저는 청년희망 배터리 사회자협동조합의 이사장 강기훈입니다. 지역에서 좀 효능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지역에 자리 잡고 그 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말씀하실 때 지원에서의 그런 거주 기간, 뭐 창업 기간, 본인의 역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함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2011년도에 조치원을 처음 오게 됐고요. 그래서 중간에 물론 군 생활과 다른 직장 생활 4년을 빼고 계속 여기 조치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기간은 원래는 개인 사업자였어가지고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이제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서 지금은 조합장으로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열심히 후원하고 조합을 통해서 벌기보다는 쓰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이런 협동조합이라는 체제가 우리 세대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조금 더 많은 청년 세대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가 익숙해지고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장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네, 저는 장동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PL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이름은 센터인데 주식회사고요. 고고학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거나 유물을 보관하거나 뭐 그런 과정을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서 뭐 콘텐츠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창업은 19년도에 해놓고 원래 그땐 공방같이 유물보관품 팔다가 코로나 때 또 쌩 놀다가 이제 21년도에 조치원에 왔습니다. 여기 고려대학교에 고고학과가 있어서 거기로 왔고요. 조치원에서 뭐 하고 있더라?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고고학이라는 이상한 분야 가지고 돈이 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치원 같은 데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살아남는 게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인지 프로젝트 대표 이정주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조치원에 있는 랜드마크에 있는 공간으로 조치원 문화정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조치원에 거주는 2021년도 1월달이어서 이제 제가 4년 차가 되었네요. 조치원에는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조치원에 9시에 이사했을 때는 없었다. 이상하다, 좀 썰렁한 느낌이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외에 이제 4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창업가분들과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 그 이상 더 넘어 많은 신용과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많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로 이제 조치원을 이제 더더욱 더 정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 조치원 문화정원 내에서 각종 문화 콘텐츠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옆에서 백업도 하면서 도와드리고 더 서로가 성장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매개 역할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한쪽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데 한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과 좀 가교 역할을 좀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조치원 내에 있는 각종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과 다양한 회사와 그리고 민간 기업과 그리고 그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가 제공을 해주면서
여기에서 어떤 프로젝트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좀 서포트 좀 도와주고 도움도 드리고 일부 그걸 또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냥 이렇게 자립으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리고 백업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치원 문화정원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 달에 통화만 해도 한 900분 넘게 통화를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도에 여기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디자인 컨버전스 학부 입학해서 조치원이라는 도시에 처음 왔고, 저는 대구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학교를 다니다가 22년도 초에 리리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팀원들이랑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에도 분야가 되게 많은데 저희 회사는 아직까지 전문 분야가 뭐 시각이든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 일들을 조치원에서 하고 있고, 아이들즈라는 캐릭터 브랜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 올해 세종축제 전체 브랜딩을 저희 회사가 한다든지, 혹은 이 아이들즈라는 캐릭터로 콜라보를 해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거나, 혹은 팝업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해주거나,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올해도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 무비스타 시리즈입니다. 독립예술영화랑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네어나방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저는 조치원 온 지는 5년 차고 창업한 지도 5년 차입니다.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 이 시국과 너무 녹화되고 있는데 해도 되는 말인지 끌려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독립예술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바라는 바도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덜 흉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5분들을 사실 한 자리에서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성년연맹 배터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한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5분들의 그 역할을. 그래서 하나는 조치원이 가진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자산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새롭게 구현해서 어떻게든 영화라는 매체, 그리고 폰트라는 매체, 그리고 역사라는 매체, 커뮤니티라는 매체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뭔가 이렇게 주체로서 그런 분들을 좀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목을 받는 그 분들인데요. 지금 줌이 지금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알 수 없는 오류가 한 1분 전에 발생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스태프분들은 신경 조금 써주시고요. 인터넷 끊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이 끊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뉴스 나온 거 있어? 별말 안 하시고 지금 또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행사 제목이 성수동에 대한 그런 행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죠? 우리는 왜 성수동이 될 수 없을까라는 다소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기도 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지역이 성수동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동이 어떤 역할과 어떤 상징이 있길래 과연 이 제목을 지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대가 생각하는 성수동은? 이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왜 이제 성수동을 꿈꾸는지, 그리고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소위 뭐 요즘 요리 프로그램에서 하는 킥이라는 말도 하죠. 그죠? 킥.
그래서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킥은 무엇이길래 과연 이 제목을 지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 대표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강 대표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는 지난 9월에 그 영국의 여행 관광 유명 잡지 그 타임아웃에서 세계에서 가장 그 멋진 동네 38곳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4등이 자랑스럽게 한국의 성수동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들여다보면 외관상으로 보이는 매력들도 있겠지만 그간 원래 왕성했던 그 동네가 경기 침체와 그 상권이 바뀌면서 산업이 바뀌면서 침체하기 시작했고 그곳을 어떻게 탈바꿈했느냐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청년 그룹과 또 나아가서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실 정책들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 보통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쫓겨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2015년도에도 만들고 2018년도에는 그 지금 성수동의 상징인 붉은 벽돌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 붉은 벽돌 건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간 플레이어들도 더 그 속에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성수동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다양한 연대와 협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저희는 조치원만의 연대와 협력으로 성수동 같은 이미지를 가지듯이 조치원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좀 고민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성수동과 같은 도시들은 더러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이라든지 그리고 뭐 영국의 그런 여러 가지 도시재생 성공했던 사례들이 종종 있긴 한데 성수동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그렇게 선진 사례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쨌든 국내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조치원을 좀 새롭게 크리에이팅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저쪽부터 할까요? 우리 시 대표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성수동을 꿈꾸는지 그리고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킥은 무엇인지 또는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성수동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아니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서 네 성수동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한번 생각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목이 논란적이 있을 수 있다에 동의하는데 제가 이 왜 성수동이 될 수 없을까라는 제목 보고 제목 누가 지었냐 그랬거든요. 제목이 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겠지만 뭐 지역에서 창업하고 조치원에서 시내와 다방만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입장으로는 성수동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다르잖아요. 예, 뭐 인구도 다르고 가야 한 뭐 아직 시간도 많이 걸릴 일이겠지만 그래서 뭐 제목이 처음에 듣고는 좋지 않았었다. 그러나 너무 첫 번째라 어려운데? 근데 아까 또 강균 대표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 뭐 성수동이 하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안정감 느낀느냐가 계속 그걸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시는 분들 중에 안정감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조천에서 창업해서 활동하시면서 전혀 안정감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게 뭐 정책적인 문제들도 있겠고 창업을 이제 조장하잖아요. 세상이. 그게 제 생각에는 취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창업 쪽으로 푸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은 사실 취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월급 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서 창업해서 창업을 조장시켜서 창업이 그 어떤 성공 신화처럼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성공 얘기들 자꾸 보여주고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인터뷰도 엄청 많이 하지 않으세요? 다 로컬 크리에이터들 받으셨을 거고 인터뷰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인터뷰 할 때마다 이거 창업해서 행복하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엄청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거니까 역치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인터뷰에 남기지 않고 되게
희망찬 청년처럼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게 좀 문제다. 그래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 약간 역치가 높아서 여기서 하는 거고 뭔가 크리에이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 지역과 어떤 이 지역에서 있는 일과 뭐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하고 여기서 저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게 된 거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다방면으로 이게 좀 정치랑도 너무 엮인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네. 다들 어떠신지. 지금 사실은 아까 그대들과 생각하는 성수동에 대한 문제는 아마 강 대표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다음 질문이 사실은 그대가 생각하는 조치원이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혜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과연 조치원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도 함께 던져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남은 세 분께서는 한번 조치원의 그런 안정감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전면에 계시는 또 우리 장동원 대표님. 일단은 주제가 타이틀에 성수동 얘기 들어갔으니까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구토에서 성수동 사람들도 난적적이진 않을 거예요. 거기도 전쟁터고 여기도 전쟁터인데요. 일단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동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지금 벽돌 건물이 생기고 뭐가 생겨서 좋은 거지. 처음에는 좋지 않았을 거. 한번 진짜 대차게 가라앉고 나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토리가 가미가 되어서 뭐 4등까지도 올라가게 되고 뭐 그런 건데 저 사실 조치원이 가라앉은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가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을 겪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얼마를 벌겠어라던가 뭐 하다못해 나는 오늘 스쿼트 500개를 해야지 내 뭐 힘든 몸을 이길 수 있겠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 멋지게 된 것을 가지고 스쿼트 500개 막 이런 식으로 쫓아가는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치원 사는 게 안정적이냐고 물으면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시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를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동을 쳐다본다거나 구겐하임 어쩌고를 쳐다본다거나 할 시간도 사실은 없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 반골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말이 됩니까? 조치원에 와서 창업해가지고 뭐 하면서 막 힘들고 새벽 3시에 이거 지금 한 자리에 모으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새벽 3시에 투다리 가면 모여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쏘시고 그 간을 혹사시키면서 모여있다고 그런 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이 지갑에 뭐가 탁탁 꽂힐 때도 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고 물론 내놓은 성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월 얼마 벌어라 집을 10평짜리 사라 이거랑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만 좀 인정을 하면은 생각보다 물리적인 안정감 없을지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랑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요즘에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열쇠를 꽂고 나서부터 기억이 없어요. 열쇠를 꽂고 나서 정신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그 집에 들어간 샤워를 했는지 뭐 근데 보면 메일을 보내놨어 내가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그런 것만 좀 어떻게 좋지 않을까요? 상담 좀 많이 그거 되게 좀 좋은 정보 하나 나왔는데 이분들을 한 번에 보려면 새벽 3시 투다리로 가라 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것들 사실 물리적인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또 이정재 대표님. 네, 성수동이라는 곳은 저도 굉장히 도시은행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학교 다녔을 때 공부할 때도 학생들과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성수동이라는 곳에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 공간에서 어떤 고민도 해보고 성수동 자체에는 구두잖아요 먼저 구두였던 공간이 침체화되었고 거기서 또 제조업던 공장으로서 벽돌도 아까 표현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변화는 되게 못지않게 언론에서도 되게 이슈가 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던 공간이었어요. 성수동 여기 구두의 조형물에 어떤 아무도 오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뭐 기웃거리지도 않는 그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그 조치원과 성수동이 꼭 될 수 없을까라는 그 질문에 봤을 때 그 키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침체가 아까 정모 대표님 말한 것도 침체가 된 것과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조치원에서는 성수동을 그렇게 끌어들이기에는 굉장히 그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경 분석부터 시작한다면은 전체 시작점부터가 다르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하지만 그 안에 성수동에 있는 매력을 우리가 그대로 조치원에 가지고 올 수 있다. 근데 그 매력을 소유자가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가 변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매력이 뭘까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조치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 조치원에는 되게 굉장히 4년 전과 지금은 현전이 많이 바뀌었다. 왜? 지금 앞에 계신 패널분들 그리고 강진 대표님도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굉장히 아무것도 없었던 그 공간에 있는 빈 공간들이 각각 대표님들이 공간을 하나씩 운영을 하시면서 이 조치원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 공간을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조치원이 되었고 조금씩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조치원에서 안전적인 생활은 사실 글쎄요, 직장인도 안정감이 있을까요? 대표도 안정감이 있을까요? 각자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가정생활도 안정감 외에는 그렇게 말 못할 고민이긴 하지만 안정감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내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힘들다면은 한도 없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루하루를 되게 즐겁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인드에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애초에 안정감을 쫓는 종자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본인 마음 잘 먹으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죠?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다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어쨌든 도시로서 좀 다양성이 좀 보장돼야 하거든요. 특히 조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도시이자 공무원의 도시이자 뭐 저 같은 정말 재미없는 연구원의 도시이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다 밖에서 봤을 때. 근데 뭔가 도시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바로 또 정일 대표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딱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 주제가 조치원은 성수동이 될 수 없을까 이 질문 딱 던졌을 때 저도 이게 과연 질문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올해 한 여름부터 실제로 성수동에서 50억 정도 하는 가구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대행해서 한 3개월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듣고 오늘까지 오면서 딱 성수동에 대해 든 생각은 지금의 성수동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쟁쟁한 플레이어들이 그냥 마음 놓고 내 컨텐츠를 내보이면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 보러 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몇 천을 투자하고 내 인력과 시간 그리고 모든 컨텐츠를 이 지역에 밀어넣는다라는 확신감이 성수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거의 지금까지도 한 3일은 서울에 있고 4일은 뭐 조천에 있고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그중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성수동. 콘텐츠를 풀어놓는 곳이자 그곳은 인쇄공장도 많고 뭘 제조할 수 있는 데도 많아서 거긴 또 그런 것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은 그런 작용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모여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을 3개월 동안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서울에서 안 자고 바로 내려와요. 막차 타고 맨날 내려오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그렇게 가득 차 있는 서울이 그렇게 좋지 않고 너무 정신이 시끄럽고 우리는 조치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왜 조치원이 맞을까라는 질문 던졌을 때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문화나 우리가 생활을 하는 이런 여건들이 우리는 지금 만족스럽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팝업 스토어에 대해서도 성수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경리단길이나 황리단길 이런 이태원 이쪽들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경제적인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는 F&B라는 컨텐츠 혹은 뭐 예술이라는 딱 정확히 지정된 컨텐츠 이외에는 사실 떠올리기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성수동은 팝업이라는 굉장히 모호하지만 많은 컨텐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성수동 갈래 하면 밥 먹으러 갈래가 아니고 오늘은 무슨 컨텐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원도 물론 조치원이 뭔지는 저도 활동하면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조치원에 오면 맛있는 게 있겠지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조치원만의 뭔가 날 것 새로운 것이 있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지금 옆에서 독립영화를 잘 소개하고 계시는 실 대표님이나 고고학 하신 장동훈 대표님이나 조치원 문화정원이라는 굉장히 멋진 자원을 갖고 계신 이정주 대표님들과 같은 플레이어분들이 그것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컬을 크리에이팅 한다라는 것은 로컬이 가진 자원도 중요한데요. 그 크리에이팅 즉 방법적인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 모신 네 분들은 뭐 영화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그리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수동도 팝업 스토어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을 자기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팝업 스토어 개념이 뭐 들어온지는 다들 아실 테고 최근에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예전에 광주 송정역 전 시장 거기 보면 그 시장이 1900년도 초반에 만들어져서 2000년대 중반에 워낙 쇠퇴돼서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고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했던 게 이제 청년들이 잠깐 한두 달 정도 싼 그 임대료로 이제 가게를 스스로 해보는 경험을 주는 거죠. 정말 싼 임대료로. 그래서 뭐 잠깐 왔다 가게 뭐 이런 식의 네이밍으로 해가지고 뭔가 시험 삼아 해보는 그런 팝업 스토어를 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성공적인 그런 그 하나의 사례가 있었고 뭐 지금 여의도 더 현대 같은 경우는 1층을 다 팝업으로 꾸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조금 위험 부담을 좀 줄이는 상황에서 뭔가 창업의 기회를 좀 저변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신 분들은 조치원을 조금 표현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저기 강 대표님 먼저 해주시죠. 계속 근데 제가 먼저 하니까 뭔가 네 분을 모시고 저도 같이 진행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별을 보자고 가리키던 그 손가락을 성수동으로 세팅을 한 건데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일단은 그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이 지역에서 조치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다양한 세대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결국에 어느 한 지점에서 모일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해요. 듣다 보니까 그간 세종시 출범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뭐 없었겠습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간 이유가 뭔지를 들여다봤을 때는 조치원의 그 단점이자 장점이 장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점 중에 하나인 그 텃세도 있구나라고 저는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 아마 다른 거 많이 얘기하실 거라서 저는 텃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텃세가 과연 가치인가부터 한번 들여다본다면 제가 2011년도에 왔다 해도 결국은 외지인이라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왜 이렇게 지역이 그 기존에 계시던 선주민들이 이렇게 텃세가 심할까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역을 소재화하거나 혹은 지역
조직에서 얼른 뭔가를 얻어서 떠나는 사례가 많았구나. 그렇다면 이 오히려 똘똘 뭉쳐 계신 이 선주민분들의 힘을 청년들과 함께 이끌어 가려면 결국 청년들이 뭉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뭉쳐 있는 조직과 그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도의적인 차원이나 마음적인 차원에서는 진행할 수가 없고, 결국은 조직적 구조가 필요하고, 그 구조 안에서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 저희도 조합을 만들어서 사실 조합원들 개개인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중에 또 그 팀일이랑 PAL도 지금 조합원들 계시지만, 사실 월회비 내가면서 조합에서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하는 거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거거든요. 저도 월회비 10만 원씩 내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모여서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 안에 그 이해관계를 그 지역사회까지 연결하는 거, 저는 그랬을 때 확실히 그 텃세로 여겨졌던, 어찌 보면 바운더리로 여겨졌던 그 선주민분들의 힘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오늘 4시에도 많이 오시지만 그런 연계해 주시는 그 힘들을 저희는 몸소 느끼고 있어서, 이것이 조치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다양성을 포용하는데, 그 다양성 안에는 분야와 세대가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나중에 바꾸고 싶어요. 이 텃세라는 단어를 좀 좋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걸 고민하고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보여주느냐가 저는 조치원이 다른 지역에도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될 거라고 또 믿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들 텃세를 어떤 말로 바꾸는 게 좋을지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죠. 다음에 우리 저기 막 시킬까요? 우리 이정주 대표님. 네. 뭐 내가 있으면 쓰고 계셔가지고. 네. 여기 쓸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조천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내 별. 그래서 텃세가 있구나. 가치, 구조. 근데 조치원에 있는 자산과 가치는 저는 제 질문에 아니 앞에 강기훈 조합장님께서 이렇게 조치원에 있는 이야기 텃세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또 생각이 알고리즘이 또 거기 또 계속 거기 이어가는데, 저는 다시 바꾸자. 그러니까 자산이란 거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역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딴 지역도 똑같이 이럴까? 조치원도 이렇게 있는 선상이 다른 지역에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저도 뭐 많지 않게는 많은 지역들을 각 마을 단위까지 하는 일들을 좀 많이 경험이 있었는데요. 거기 마을 안에서도 3, 4, 5 모였던 마을에서도 너가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기농기촌 하는 문제인 것처럼 사람 가는 관계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뭐 내놓고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자연적인 발생되는 그 일들을, 근본적인 그 사람이 일하는 그 일을 어떻게 더 그 구조와 기획을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기훈 대표님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싶고요. 그거는 뭔가 바꾼다 해도 뭐 이게 구조로 새롭게 만들어진다 해도 또 그 안에 또 어떤 파생되는 또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조치원에 있는 가치는 저는 그렇게 봐요. 새로 아예 없는 조치원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치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담는 그 현상이 저는 자산은 되게 조치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예를 들어도 기존에 물론 없어진 것들도 있고 새롭게 그 기존에 있던 자산에 있는 물건적 자산이 보면
문화정원이라든지 한림재지라든지 아니면 뭐 청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기존에 우리가 남고 있던 자산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보존했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크리에이팅 거기 안에서 크리에이팅 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도 충분히 조천에는 매력과 자산이 갖추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복합 커뮤니티하든 센터하든 공공에 이제 만들어진 그 공공 자산이 분명 우리에게도 큰 자산이다. 왜냐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공간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다른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고 자산으로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조치원에 계신 이 패널분들도 참여하고 있는 이야기들 자산의 인적 자산도 굉장히 풍부하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방문론적인 측면에서 강기훈 대표하고 조금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지 큰 정부를 지향하는지 어떤 정권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정책도 바텀업이 맞는지 탑다운이 맞는지 사실은 그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좀 경험하면서 하나 좀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에 있는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PL 장동호 대표님께서 가장 얘기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이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조치원보다는 타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또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딴 데가 더 나은데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좀 뭐랄까 여기서 해도 되는 말이 싶기는 한데요. 조치원이 되게 역사적인 도시인 건 맞는데 역사적인 도시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시점은 18년도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군산이나 그런 데처럼 되게 근대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던 게 18년도까지 되게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세종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다른 도시였으면은 이런 건물을 지켜가지고 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던 뭐 은행 건물 이런 것들 많이 없어지긴 해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 여기 대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뭐 자연스럽게 그냥 조치원이 있어야지. 왜냐면 저도 애초에 서울의 복잡함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치원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들 하는 말이 너 그럼 진짜 좋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야 당연하지 이거 조치원에서 뭘 해? 뭐 서울에 직장 있어, 서울에 조치원에 직장 있어 뭐가 있어 뭐 조치원에 창업하면 뭐 안 되는 거 하다못해 카페를 하더라도 성수동을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딜 가나 자원이라는 거는 변화한단 말이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치원을 스스로 없애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난 뭘 갖고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자원이라고 하면은 복숭아가 자원이니까 조치원에 살아오라고 하면은 여기 살 미친놈은 없어요. 근데 복숭아를 자원으로 뭔가를 한 사람이 성공해서 여기 살고 있으니 너도 어때? 라고 하면은 고민은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영화를 가지고 여기서 어쨌든 몇 년째 버티고 있고 디자인 가지고 몇 년째 버티고 있고 버티는데 성공한다 뭐 이런 것 정도만 좀 버티는데 성공한 분들 자체를 자원으로 보면은 저 생각보다 그게 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씀인데 저 진짜 그 일이 힘들잖아요 다. 그래서 막 조치원역 앞에 바쁘게 막 서울 어디다 내려 막 가는데 조치원역 앞에 광장에 이분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분도 소리 내려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공공기관 사람도 막 뭐 결제받으러 돌아다니고 다 바쁘게 조치원역 앞에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은 되게 위안이 없거든요. 그치 다들 힘들게 하지만 위안이 아니라 힘들게 하지만 뭐 버티고 살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고 뭐 이런 약간 그런 위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안 죽었네 다들 나만 죽을 만큼 힘든 건 아니고 그래도 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몇 년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투다리에서 술 먹고 그렇게 버티는 것 자체가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좀 버티고 있다 혹은 버티다가 잘 된다는 사례를 좀 이렇게 응원을 하거나 많이 보여주거나 이분들 이렇게 등만 살짝 밀어주면 사실 별거 다 이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조치원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어쨌든 이제 1905년인가요? 조치원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하나의 근대 도시로 좀 성장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특히 섬유 유통의 중심지
로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변에 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요정이라든지 요정 그 기생 나오는 술집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찰서라든지 행정기관도 다소 좀 설립이 됐었고요. 그래서 나름 도시가 사실 그때 맞춰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절대 길다고는 할 수는 없죠. 100년 넘어가는 대전과 비슷한 그런 형태니. 근데 대전은 계속해서 광역시 형태로 발명을 했고 음향 성공인가요? 괜찮나요? 저도 제 목소리에 놀라서 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은 사실은 조금 정제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2019년 12월에 와서 그 다음에 일제 잔재라는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때 뭐 그 전에 사실은 2019년 8월 15일에 2019년이 그 3.1운동 기념 100주년이라서 그때 지자체마다 그런 그 기념식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종시에서 당시 그 기념식을 할 때 그 BGM으로 누굴 썼냐면 현재명의 음악을 썼던 거예요. 현재명.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일 음악가 태양의 뭐 행복의 나라로 그 작곡한 현재명의 음악을 쓰면서 그 당시에 한번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구를 누가 하지 하다가 2019년 12월에 제가 이렇게 왔었는데 저도 사실 이 지역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뭐 백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하겠다 여기 왔는데 갑자기 이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저 정말 이때 눈 뒤집어졌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서 하면서 이제 뭐 장 대표님하고 그때 이렇게 알게 되었고 하는데 그때 제가 잠깐 들었다 아쉬웠던 생각이 일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 지역 자산들은 충분히 있었어요. 조치원이. 그런데 저기 여수나 아니, 군산이나 뭐 이런 도시들 포항 구룡포나 이런 데는 적어도 선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의 형태로. 그래서 뭔가 콘텐츠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다 점의 형태로 있었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점의 형태로 남아있는 그 지점들도 다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일제 잔재하면서 충령탑 앞에 식산은행 관사, 식산은행 직원 관사를 뭐 찾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문학, 세종시 문학을 정리를 쭉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백수문학이라는 단체가 되게 크게 있거든요. 1955년도에 만들어졌고 2022년 11월 달에 동인지 100집을 냈던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는 아마 탑3 안에 드는 한국 문단사에서 유례없는 그런 그 동인회가 있는데 백수문학에서 조금 오래 회장을 지냈던 배경훈 소설가가 계십니다. 그런데 배경훈 소설가의 작업실을 찾았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으러 칭산리 쪽에 왔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왜 없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총무님께 전화하니까 아이고야 그 어제 밀었다면서 그래서 그 제가 서 있는 주차장이 그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개 한 개씩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연기권투장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또 탈바꿈 했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치원을 상징하는 그런 자산들인데 2018년 뒤에 없어졌다 2018년도까지라고 장동훈 대표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유사한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현장에서 계속 또 그렇게 그런 현실들이 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글들도 좀 쓰긴 했는데 사실 크게 또 관심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우리 전혜 대표님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 저도 사실 막 조치원의 역사나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제가 19년도에 대구라는 지역을 떠나서 조치원에 입학했을 때 조치원 학교 다니면서 사실 조치원 신안리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도 다 조치원역까지도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학교 앞에서 상권 있는 데서 그냥 밥 먹고 자고 과제하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휴학을 2년 하고 복학한 학교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조치원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와 엮은 디자인 수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조치원에 있는 건물에서 전시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2년 사이에 그게 되게 그 수업에서 되게 당연한 그 일정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학사 일정이. 그래서
지금은 저도 조치원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조치원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조치원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한 명, 두 명이라도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조치원이라는 지역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가는 그 고민의 장을 열어가는 이런 순간들이 지금 조치원이 가지게 된 가장 큰 자원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구에서 자랐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뭐 예를 들어 앞에 수성못이 있다고 하면 뭐 어른들은 그 수성못이 옛날에 뭐 어떤 지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일까, 이 지역의 정체성은 뭘까 하고 생각해봤던 적이 20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물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뭐 수업들이 열린다거나 혹은 그런 과제들 혹은 이런 기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진짜 인구 4만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조치원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린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인혜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고향이 똑같습니다. 저도 대구고요. 네, 대구에서 태어났고 나름 TK 정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그것 때문에 뭐 정인혜 대표님 모신 건 아니고요. 네,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어쨌든 정인혜 대표님 사실 이 조치원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다들 뭐 홍익대, 고려대 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또 뭔가 캠퍼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분원 같은 분교 같은 캠퍼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 좀 학위를 얻기 위한 공간, 취업을 위한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있지만 그 지역과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가 그리고 지역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교육부의 방침, 그래서 교육부가 가진 그 힘들을 이제 지금부터 지자체로 다 내렸거든요. 라이즈 사업이라고 시작하는데 아마 세종시는 테크노파크가 아마 거점이 될 것 같아요. 거점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혜지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조치원에 진짜 실제로 있었던 지역 역사를 가지고 시작했던 팀이라 연기복싱 체육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체육관이 영화 반치광 촬영지이기도 했고 왕성극장이라는 극장이 있었던 거, 그리고 왕성극장 외에도 한 지역에 극장이 4개가 동시에 존재했었다는 그런 역사를 알면서 이 지역에서 영화를 가지고 뭘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건데 그 자원들이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어떤 그 연기복싱 체육관을 나라가 사주면 좋겠어요라고 내가 막 떠들고 다녔다고 해도 저는 그 방법론적인 걸 모르거든요. 절차가 어떤지 그걸 어떻게 기관과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네가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결국 없어졌어요. 근데 되게 왜 자기네가 가진 자원이 이렇게 몰라올까? 특히 연기복싱 체육관 같은 경우는 6.25 때 만들어져서 저한테는 반치광 촬영지로 유의미한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는 공간인데 왜 이 공간이 있었으면 저는 내년도에 있는 그 세계 뭐죠? 그 긴 제목의 체육 네, 그것을 할 수 있는 되게 멋진 공간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지라고 생각했다가 저희가 이제 그걸로 활동하면서 작년에 뭐 그 공간에서 영화제 하면서 연기복싱 체육관 허물어지는 장면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여기저기 영화제에 초청되고 상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치들 저희가 만든 지역에서 만든 장편 영화가 올해 또 전국의 43개 영화관에서 개봉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전혀 내지 못했던 결과물들이고 되게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조치원이 가장 많이 무시한다. 변함없이 그 자산을 알아보는 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없어졌을 때 제가 여기서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체육관이 없어졌고 뭐 극장 만드는 일들, 극장에 관 영화랑 관련된 일들에 대한 뭐 어떤 서포팅을 저한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끌어내리는 정도라고 느낌이 들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잠깐 생각했다가 그 없어진 걸 찍은 걸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른 결과물들을 내고 있고. 근데 실체적으로 저는 실체가 보여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지역의 자원은 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영화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감독과의 대화 같은 것들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CG를 놓친 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또 관객분이. 그리고 조치원을 CG를 가진 조치원이 대단한 곳이다를 제가 한 말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 똑같이 실제로 여기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자산이고 없어진 걸 다시 지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저희가 뭐 극장을 짓겠다고 이야기 활동 이 다음 단계로 진짜 독립예술영화 전용 상영관을 짓겠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왕성극장을 재현하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신을 가져오겠다는 거고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한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걸 다시 짓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왕성극장과 연기복신 체육관이라는 역사는 계속 남기려고 지금 정일 대표님이랑 같이 그것을 어떤 콘텐츠로 만드는 일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없어졌지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자산으로 계속 직접적으로 그게 자산이고 그거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인적 자산은 정말 가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사실 그 연기원 투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아치형의 권투장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었는데 이게 건축학적으로는 안전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래서 뭔가 시와 뭔가 이렇게 협상은 했었습니다만 그게 아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게 좀 됐었고요.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PPT에 넘어가지 않지만 제가 다음 드리고 싶은 질문은 혹시 조치원은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꿈꾸는 조치원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성수동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조치원의 매력, 지금 조치원이 가진 맛과 멋을 살리되 어떻게 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은 소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긴 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요즘 뭐 관계 인구나 크리에이팅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어쨌든 조치원이 어떤 모습으로 좀 구현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저기 우리 정혜리 대표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생각 좀. 네. 아니 생각할 시간 좀 덜 되니까 우리 아까 계속 필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주 대표님. 네. 준비된. 네. 아까 장동호 대표님 저걸 봤는데도 저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다고. 네. 뭔가 이 본인만의 언어로 지금 뭔가 좀 텍스트를 필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이 잠깐만. 네. 저게 좀 쓰는데 너무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뭐 조치원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냥 액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고민 한번 좀 해주시고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저기 장동호 대표님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조치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시당하지 않는 좀 기준이 세워졌으면 하고요.
비슷해요. 부산 씨도 저 존나 무시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어딜 가나 우리가 담은 왜 우리는 담겨 있는 곳에서 무시당할까?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만 좀 지역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더 잘 해야 되겠죠. 아마. 또 약간 전국 단위의 뭐랄까 성과도 우리가 직접 내야 될 거고요.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약간 요즘에 제가 그 집이 조치원에 있는데요. 되게 쓰러져가는 단독주택 하나를 사다가 대충 고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침산리 어디냐? 그 침산공원 옆에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거기는 그 인류 탄생 이래 주목받은 적이 없는 지역. 그 말하면 좀 나쁘겠지만 그 성범죄자 알림이 켜보면 정말 수두룩하게 계시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거기는 항상 약간 판잣집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무서워요. 얼마 전에도 술 취한 사람 와서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갔거든요. 그리고 막 항상 어떤 사고가 끄진 않아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조치원을 주변으로 계속해서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하는 거랑은 뭐 무관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오송 쪽의 아파트로 뒤덮이게 될 예정이고 조치원 서남부 쪽으로 계속 아파트 생기게 될 예정이고 서쪽 대학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치원 동부만 덩그러니 성수동처럼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모르겠는데 조치원이 뭐 시기가 되거나 뭐 하려면은 일단은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게 조금만 비난과 부시를 멈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만약에 그 미래가 실현된다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로 성수도 비슷한 입지란 말이죠. 심지어 여기 대학교도 2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이빨 깎여 물고 수다리에서 술 먹으면서 버텨야겠다. 버틸려면 이런 분들 도움이 상담 정신과 지원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이정수 대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조천의 모습은요. 조천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옆에 남는 땅 많잖아요. 오송 바빠요, 벌써. 아파트 지어지고 있고 주거 여전히 막 오고. 근데 조치원 내에 그 외두리 있는 지역에도 지금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주거 있는데 조치원의 그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 상업 시설 지역이 굉장히 그 가운데 조천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있고 일반 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물점도 있고 첨가물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관도 있고 병원도 소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걸 각자 몇십 년 동안 이용하고 그거를 계속 돈벌이를 하고 계시는 이제 원 주민분들께서 생업을 거기서 하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 생각해보면 거기에서도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긴다? 저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 안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치원에서 그거를 보존을 하면서 그 문화를 좀 살려가면서 세대하고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조치원이 있는 모습이 담겨지고 그 모습을 일부 지역에서도 와 조치원 되게 어른과 청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시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지 저기 그렇게 막 비판받지 않는 도시였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저는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거도 그렇고 주거의 문제나 아니면 상업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빠르게 뭔가 변화되는 것도 원치가 않고 조금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햇살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베란다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야 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룸에 1.5룸의 원룸이어도 주방 시설이 좀 달리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되게 다양합니다. 방을 고르는 것처럼 내가 집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굉장히 다 각색이 있는 지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것처럼 내가 선호한 지역을 우리가 선택해서 와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당장에 바꾼다고 하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같이 좀 있게 좀 의미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그거를 너무 비판적이거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유지될 거라고 미래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지역이 가진 자산들을 꾸준하게 좀 발굴하고 좀 새롭게 활용하면서 뭔가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리 대표님 부탁드릴까요? 네. 아직도 준비가 다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사례가 떠올랐는데 저희가 22년도에 창업했을 때 당시에 아이들즈라는 그냥 숲속 작은 캐릭터를 가지고 주치원의 청가물거리 인근에 있는 정말 쓰러져 가는 막 복덕방 이런 데다가 한 달 동안 팝업 스토어를 했었어요. 그게 저희가 창업한 계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해 그 캐릭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그걸 들고 대전에 가서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말이 이게 세종시를 대표하는 캐릭터 브랜드냐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여기에 딱히 세종시와 주치원이라는 지역이 담겨 있진 않지만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저희의 이야기를 그냥 어떠한 캐릭터의 모습으로 풀어낸 거라서 여기 캐릭터가 복숭아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뭐 쌀집을 차렸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만들어내는 모든 컨텐츠가 조치원이나 세종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저희가 내는 목소리가 그냥 컨텐츠가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말이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디 청주공항이나 혹은 대전의 어떤 곳에다가 이 아이템을 풀어놓을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조건이 저희의 캐릭터 브랜드가 아닌 그냥 다른 IP를 이용한 것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그걸 거절하고 한 선택은 그냥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또 파워스토어 했던 그 장소 근처에서 한 달 동안 시범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더 많이 큰 장소에서 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의 생각은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냥 조치원에서 이렇게 물론 저희의 매출처가 한 90%는 타 지역이에요. 조치원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다른 데서 돈 벌어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조치원에서 조금씩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 이게 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고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옆에 보면 대표님 아직도 영화를 실험표 올리시면 상영하고 있고 대표님은 정말 주말도 없이 문화정원에 계시고 장동훈 대표님은 제가 힘들 때 술 좀 사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이시고 이렇게 다들 남아 계셔 주시는 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게 앞으로 주치원이 가장 긍정적인 지점을 가진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있을 수 있게 뭔가의 지원이나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조치원은 물리적인 자산 외에도 오늘 오히려 지금 인적 자산, 그리고 공동체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조치원이 세종시가 로컬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계신 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즈 대표님 얘기 한번 해주실까요? 바라는 모습을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꿈꾸는 조치원. 꿈꾸는 조치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활동들, 지금 계시는 분들의 무언가를 할 때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창업해서 너네가 직원 몇 명 고용했니? 매출 얼마 냈니? 그래서 외부로 한 성과는 뭐니?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움직이게 만들었니? 그래서 한 가지로 너무 많은 걸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해결되는 건 다른 지역도 못하는 일이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지역에다가 지원해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이제 다만 그걸 좀 천천히 지켜봐 주시고 그 내용에 맞게끔 뭔가를 만들어 주신 걸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셔라.
그런 걸 좀 바라게 됐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도 올해는 뭐 지역에서 받은 게 없어요. 점점 줄었고 거의 뭐 처음에 여기 온 것도 세종시 지원받은 거 아니고 다른 데에서 전국 공모 사업 받아보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올해는 저희가 영화제를 올해로 2번째로 했는데 지원 아예 없이 대전에 있는 팀에서 장비 지원해 주시고 뭐 후원 받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 창업가들이 뭔가 도움 주셔가지고 영화제 했는데 생각보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오셨던 관객분들한테 그냥 내고 싶은 만큼 내고 그냥 공짜로 보고 가셔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을 때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 컨텐츠가 좋았는지는 저희의 컨텐츠가 아니라 사실 만들어진 다른 영화들,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보여드렸던 일들이라 후원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확인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 좀 천천히 지켜보시고 이 행위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다와 이거랑 엮어서 또 아까 뭐 광주 송정의 현대가 팝업스토어하는 이런 얘기 듣고 생각한 건 이 행위들을 할 때 사실 언론이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업이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기관이랑 해야 될 것도 있고 그게 다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저희가 무료로 영화제를 하는데 세종시청 공지사항에 그걸 올려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거 무료로 하는 영화제를 우리 것은 왜 올려주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뭐 담당자랑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데 담당자는 못 해준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 좀 화가 나가지고 뭐 여러저러 루트로 해서 결국 올리긴 했는데 영화제 전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거 홍보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영화 지역에서 조치원에서 다 올 로케이션으로 찍고 장동 대표님도 나오고 이정주 대표님도 나오세요 그 영화에.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이 같이 하는 거라 이 영화가 잘 되면 이분들의 행위도 다 같이 동시에 알려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세종시청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생겨야 한다. 언론에 대한 뒷받침이나 이 성과가 더 많이 커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그런 거를 바랍니다. 그게 잘 같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네, 참 이거 제가 다시 뭔가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저도 시에 지금 목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전향적인 성과에 좀 목을 매는 경우가 많죠.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문화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정책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관광객을 뭐 이렇게 오게 했는지 그리고 몇 명의 신용카드 그걸 끊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참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치더라도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은 조금 장기지속적으로 가야지 효과가 납니다. 효과가 나고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뭐 돈 100만 원 투입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기보다는 100만 원을 계속 투자해야지 뭔가 한 3, 4년 뒤에 그게 정말 다양한 부가가치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문화예술 교육.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아동 세대들, 미래 세대들한테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이 단순하게 예술을 교육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른 그런 창의력이나 그런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정성적인 그런 정신들을 일깨워주는 문화예술 교육인데 그런 예산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인 상황에서 뭐 학교 예술 강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참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역할 뭐 앞으로 혹시 뭐 저희 대전세종연구원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테고요. 저도 뭐 지역학센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에서도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어우러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뭐 좀 아쉽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앞으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말씀 안 하셨죠? 네. 건조해가지고 너무 직방으로 받고 있어가지고. 직방이나 나갔어요. 직방. 네. 어느 지역이든 사실 정글이면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사실 사자인 척하는 초식 동물들인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사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워낙 큰 자본과 큰 영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지역에는 또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새롭게 뭔가 혁신을 이뤄내고 하는 구성원들은 저는 초식 동물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초식 동물들이 초원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저는 뭉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면 단순히 그냥 예를 들어 일예로 그 없어졌던 그 체육관 저희 네스트 빌딩에서 한 긴 낙법 7번이면 도착할걸? 그래서 좀 근처에 있어서 옥상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어떻게 모여 있었을까? 그리고 그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해소할 수 있었을까로 접근했다면 저는 가능성이 없는 곳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게 너무 아쉽고 그거를 사실 시혜지 대표님은 되게 애써주셨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사람들이 애는 썼지만 어려웠던 이유는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이해관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의 그 향후의 조치원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혁신 주체들이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이렇게 모여있지롱 이게 아니고 정말로 각 이해관계 주체들마다 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상호간의 샤라웃도 되게 중요하고 아까 시혜지 대표님이 서울에서 이런 말 해줬어요 라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 민망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샤라웃 해줄 때 사실 그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러려면 확실히 그 뒷받침되는 배경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배경들이 있어줘야 아 뭐야 이 친구 그냥 얕보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같이 뭉쳐있네. 그 저희 조합원 중에 사실 그 기본 3, 4억은 그냥 연매출로 내는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 크리에이팅 하시는 분 조금 더 정책적으로 크리에이터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이 패널로서 모이게 된 이유는 결국에 조금 더 정책적 조명을 받는 이 시기에 어떤 힘을 만들 거고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을 짤 건가가 저는 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정책적 조명은 주기마다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주기에 흔들림 없이 가려면 그만큼 뿌리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해관계를 똑똑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당장에 그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건물을 산 이유도 공공시설에 몸담아 있을 때의 장단이 있는데 명확한 단점은 지속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청년 그룹들이 이런 혁신 주체들이 내몰렸을 때 최악으로 내몰렸을 때 그들끼리 뭉쳐져서 아지트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세종시의 장점이자 단점은 공공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 아마 공감하는 분들 그 조합원들도 계시겠지만 공공이 너무 크면 단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할 때 그 공공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다못해 내가 가진 재능으로 프로그램을 열고 강사를 하는데 그걸 진행해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단가와 결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내 틀을 맞춰야 돼요. 그게 과연 우리 지역을 키우는 일일까라는 거에서 저는 항상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치원이 이런 혁신 주체들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청년 세대들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그 지역 사회랑 대등한 관계에서 스며들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고민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 또 오늘의 이 5시까지의 시간들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세션별로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자인 척하는 초식동물이셨군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강기훈 대표님께서는
뭔가 구성원들의 그런 조직력, 구심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체로서 성장하자, 그리고 인식시키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하나의 폐해 이런 것들도 저기 진입장벽, 그들만의 리그 이런 문제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때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1시 20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5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플로어에도 지금 조금 계시거든요. 혹시 뭐 플로어에서 혹시 뭐 이 관련해서 뭐 어떤 얘기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가 있고 먼저 좀 얘기하시기 전에 소개 한번 좀 짧게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모험의 성민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치원역이랑 대학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짧게 대학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조치원을 탈출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조치원에서 많은 안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치원을 탈출해야 될 장소라고 보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걸로 날씨 같은 건 있겠지만 날씨 같은 거는 조종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를 예로 들자면은 음식점 혹은 자취하는 장소 그리고 또 놀 장소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부정적인 경험을 쌓게 되고 그래서 조치원에서 살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게 됩니다. 제가 세종에서 살면서 세종 신도시에서 살면서 지금 조치원 학교를 7, 8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는 프랜차이즈조차 없었던 조치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골목 상권이 있었고 골목 상권을 구매하면서 느낀 점이 조금 싼 거는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조금 괜찮은 걸 찾으면은 세종시보다 비쌌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안 쌓게 하는 것이 인구가 탈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조치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치원에 다니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도시로서 뭐 이런 것들로 조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은 탈출하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살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패널 분들 좀 더 얘기를 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정주 공간에 대한 뭐 혹시 짧게 네. 얘기해도 되면 종종 지역 행사에서 뵙게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인상 깊게 남아 있고 옛날에 지금은 내창천이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길 상권 옆에 이렇게 돼 있는 도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2015년까지인가는 그냥 풀숲 덮여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괴물 나올 것 같은 곳이었거든요. 내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바뀌는데 대학 청년 그냥 한마디였어. 조치원 발전위원회라는 그냥 주민협의체가 있었고 거기서 안건으로 다뤄졌는데 그게 계속 밀리고 있었던 안건이었는데 그게 왜 밀렸냐고 보면 원래 그 목적이 그거였대요. 대학 청년들이 고대공대 친구들이 이렇게 우길 상권으로 소비를 하러 더 쉽게 하려면 여기 경관이 개선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천이 너무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안 넘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예산을 반영해놨었대요. 근데 그러면 목적의 이유가 대학 청년들을 위한 건데 그 안건에 대해서 대학 청년들이 뭔가 의견을 아무도 안 내니까 계속 밀렸던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우라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제학과 뭐 10학번 어떤 형이 그냥 주민회의 한다 가서 앉아 있다가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럼 빨리 하셔야죠. 그 한마디로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지역에 변화할 수 있는 자리들을 모르고 있다. 사실 그 자리들에 가서 의견도 내고 그게 꼭 무슨 그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생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이미 아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예가 그거잖아요. 그 지금 로컬 컨텐츠 타운이 만들어진 게 청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그 김세연이라는 그 고대 학생이 그냥 경진대회 정책 경진대회에서 제안했던 거예요. 그게 채택이 되고 하면서 그 원래는 위치를 그 학교 쪽으로 석골길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그 이장님이나 그 건물주분들과 협의가 쉽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역 앞에 있는 으뜸길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장들을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보 창구가 필요하고 사실 그런 역할을 그런 비영리 단체들이 계속 열심히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가서 의견 한 번 더 내고 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장들을 조합에서는 많이 만들어야 될 거고 참여하셔서 그 의견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번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도시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좀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아마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뭔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오늘 행사의 주체이신 청년희망 팩토리도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희 대전센터 연구원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연구원에서 크게 힘이 없어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오늘 청년 행사인데요. 우리 저기 세종 FM의 강찬열 대표님 그리고 지금 뭐 정책 특보 역할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향토사 연구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오셨거든요. 한번 얘기 한번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앉아서 할게. 네, 우리 강기훈 대표는 세종 FM 청년 아고라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정책살롱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대학에 오래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 얘기를 같아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저는 원 고향이 세종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은 대단한데 저희 환영님께 참고 오셔서 질책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함께 하자는 아까는 토스 얘기했는데 토스는 이제 지역 문화, 고유 문화 그래서 지고문이라고 해서 조치원의 그 고유 문화, 지고문이 바꿨으면 어떨까? 지고문? 네. 조고문. 조치원 고유 문화. 아까 그 왕성극장 말씀하셨는데 그 조치원 왕성극장뿐이 아니고 조천극장, 중앙극장, 신흥극장, 대동극장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종시에서 이제 그런 거 안 해준다는 거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세종시 정책특별보좌관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트라인이 사실은 제가 사회문화 쪽에 보건 분야 하고 있는데 저 아쉬움 뭐 이럴 때 사회분야 특보를 모셔서 그런 분들은 시장은 독대 직톡 하트라인 되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좀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네. 지금 계신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건데 이거 본인들이 저 꼰대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세종 이 조치원에 왜 조치원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이티스 캄캄이잖아. 반성 들으시고 반성 들으시라고. 내가 조치원에 정주에서 뭐 하고자 하면 조치원이 어떤 도시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구성원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나를 밀어줄 사람이 누구고 이게 없잖아. 지식 기반이 없어 그래요. 그러려면 조치원 문화원 회원으로 들어오셔. 향토사 연구소 부수장인데 거기 다 들어오셔. 들어오면 해변 내가 내줄 여기 있어. 아니 하려면 거기는 이제 세종시 이제 그 전에 이 신구를 아울러서 그 최고 꼰대가 85세고 제일 젊은 사람이 한 40대 여름 들어오면 차세대 그걸 다 먹을 수 있어. 나중에 뭐 향토로 연구소 조치원 문화원장 할 수 있다고 아니지 하려고 제대로 하라고. 자 그래서 조치원 이제 여러 구성 아까 성수동 얘기했는데 성수동이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아주 그 소외되고 낙구적인 히트 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계산은 조치원의 뭐 신발, 그다음에 모자거리, 그다음에 또 가방거리, 책거리, 그 라인을 할 때 책도 대전처럼 뭐 클래식 음악만 전부 도는 그 대형동 가면 음악책만 그 파는 작은 그 가게, 음악책만. 여기는 역사 소설만 특색 있게 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조치원의 올거리인데 영화관 하신다는 분 옛날 영화 상영하면 됩니다. 추억의 영화관. 오시는 분에게는 지역사건 세종시의 라이언스 로타리 JC 잘났다고 뭐 선거 후보 나오려 잘난 분 많잖아요. 잘난 분들 많은데 이번에 저 독립영화제인데 저 지역 상고 발전해서 상인연합회 상품권 200개 준비해. 3만원짜리 600에 쓸만해요. 오시는 분에게는 드립니다. 아니면 숙박을 해드립니다. 왜 가느냐면 조치원이 이제 옛날 무궁화 그 새마을이 다니기 때문에 추억의 여행을 한다고. 앞으로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노인을 잡아야 돼. 애들은 신도수 잡고 우리는 꼰대들을 잡아야 돼. 꼰대 주머니 누구 주머니를 틀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돈을 아니지. 터는 게 아니고 좀 내놓으셔야지. 그냥은 안 늘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면 됩니다. 감동을 주세요. 감동 프로젝트. 우리 강 대표 감동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성수동에 보면 그래서 뭐 소셜 벤처가 있고 팝스토어가 있고 예술고 테마파크 있고 패션거리 스니커즈 뭐 홈팝업 플라자 막 이렇게 쭉 있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야. 성수동 가보기 되게 적어뒀잖아요. 알 테니까 이 거리마다 특색을 둬서 한번 리프로듀싱 하려면 이좀 계획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이 상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요 이런도 소리라도 양보 안 합니다. 어떤 때면 강한 압력이든 아니면 자기 이득이 오면 양보를 해. 셋째는 여론이 형성되면 다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 너 뭐 그러면 되냐고 하면 그때 세 가지 양보를 안 하니까 그 니치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편에 쓸 수 있는. 그러면 나의 앞잡이 나는 약간 하고 싶은 의욕이나 에너지는 충분한데 뒤에 후광이 없잖아. 돈, 의욕, 아이디어 이거 좋은데 백이 없고 돈이 없잖아. 아 틀려요? 그럼 내 후원자를 만들어야지. 이 종이 후원이 아니고 이 지역에 누가 돈 많은 것도 파악해. 누가 수련노고 돈이 많은지 누가 땅이 많은지 그럼 땅 좀 빌려주시오. 땅 빌려주시다 건물 그 대신 3년만 쓸게 그러고 3년 쓸게. 그때는 우리가 무슨 소리야 30년 줘야지. 나 죽으면 네 땅이 도망가 네 땅이지 네 아들에게 남겨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그 지지 기반을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땅부터 확보가 돼야 거기다 뭐 가건물을 짓든 컨테를 놓든.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이제 그 젊은 이제 학생 졸업하고 사회도 계시겠지만 저는 젊은이들 가장 걱정이 맨 지원 후원 찬조 나 제일 싫어해. 제가 세종 FM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3천만 원 씁니다. 그냥 빈도 물 붓는. 우리 여기 강교시가 세대 지급자에 한 번 도움도 못 줬어요. 왜냐면 방송국 아까리 힘들어. 하루에 100만 원씩 해야 돼요. 모르죠? 우리 이재민 의원이 출연하고 돈 한 번도 못 줘요. 자기 돈 쓰고 다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거기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에 올리고 또 시청관계 해결이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고 구체적으로 어느 과장, 어느 국장, 부시장, 시장 계산해요. 저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바로 해결 가능해. 왜? 아니 저도 주먹이 세잖아. 조폭 출신이라 저 팔버려. 어디 있는 민데 어디서 와서 까버리는. 그리고 아까 이쪽 그 공고학 너무 공고하게 놓으시는데 공고학 돈이 안 되니까 그 유물 그 보증 수리, 유물 보존 방법을 교육합니다. 해서 평생교육원에 집안에 있는 옛날 물건들 보관 유지 방법을 강의 넣어서 특강을 한 번은 공짜로 하고 딱 끌어가지고 5번에서 돈 받으면서 누가 좋은 물건 가져다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놓으라고 내가 잘 보관해뒀다. 본인 가져.
유문영이 너하고 내가 관리하면 주인은 홍길동이라도 여기까지 그냥 빠져가겠어? 한 번 기승은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럼 머리를 써야지. 그래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뻥도 치고 해서 또 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향토 방법을 만들어서 처음에 해명박들 했던 그래서 땅이 없으면 시 땅이 이게 강 대표 시 땅이 어디 있나 조사해요. 그리고 재벌 땅에 대해서 그걸 찾아야 돼. 그림 녹시면 뭔 상관이야. 이런 그 사회적 공익 싸움은 그림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게 좀 마음을 넓게 움츠려 들어가고 아이고 서울 왔다가 차비도 안 나오고 뭐 했더니 뭐 마이너스 하고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나오긴 하는데 저기서 예술하실 분 예. 저기 뭐 세종시 뭐 빛축제 뭐 저기 프로젝트 잘하는데 좀 잘 적어야 되겠어. 좀 퀄리티 높여. 얼마인지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내 수고 노력의 대가를 받으려면 퀄리티 높이라고.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딱 버팅기고 딴 데 할 때 누들 하면 그냥 안 될 거야 그러고 딱 배팅을 해야 돼요. 그런 자신감 있어야지. 우리 예산 없는데 해서 그래 해줄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공무원들은요 거기에 맞추 절대 수고했다 안 합니다. 자기 해면 자기 성과로 나타나지. 자기 퀄리티를 스스로 높여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네. 뭐 저하고 친해지면 제가 저기 마크 많이 팔을 수도 있어. 회사마다 마크를 다니는 거 세일을 다니는 거지. 안겠다는 거요? 세무조사 해야지. 그럼 이제 끝으로 또 하나 이 조치원의 문제가 뭐냐면 또 하나 좋아요. 먹거리촌을 하나 만들어보면 좋은데 대학생들도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먹거리촌도 뭐 떡볶이 거리라든지 조치원에 뭐 복숭아, 예? 복숭아를 주제로 조치원하면 복숭아, 그 다음에 조치원하면 뭐 독립영화, 맞다 슬로건이 나와야 돼. 이걸 하나 만들어야 돼. 조치원 복숭아, 그 다음 동그라미, 느낌표나 패션마크가 나오도록 그걸 개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텃세라는 말, 조고문이라는 말로 대신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희망 팩토리와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청년 세대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와 좀 협업 체계를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움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저도 세종 FM에서 방송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종 FM을 보면서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롯이 이렇게 저도 재능 기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진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연구원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방송할 때마다 저는 또 연가를 씁니다. 개인 연가를 다 쓰고 나가는 이게 정말 진심 아닙니까 진짜 그죠? 네. 연가를 쓰고 나가는 우리 저희 기조실장님께서 연가 쓰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돈 벌면 그거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데 제가 내년에 아마 정책 연구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 내년에 연구를 좀 진행해서 앞으로 세종 FM을 비롯한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그려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PAL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계시는데 2027년도에 세종 향토 유물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운동 쪽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유물 수집이 좀 끝이 났고 그리고 지금 장소 나왔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그 국립박물관 단지하고 비슷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2031년도에 또 국립미술박물관이 내려오는 걸 확정이 됐고 지금 설계 공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정 목표 중에 여러 가지 한글 문화도시, 정원도시 그것도 있는데 이제 미래박물관 도시라는 슬로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화될 때 PAL이 충분히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짧게라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우리 저기 네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기훈 대표님 초대로 좀 옆 동네에서 놀러온 대전대학교 양병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엊그저께 12월 3일 이제 집사람이랑 사실 그날 딱 마침 저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이제 잊어버릴 수 없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그래서 딱 그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집사람이 이제 딱 메시지 저희 집사람이 경제학을 공부했고 저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다 보니까 오빠 큰일 났다. 그래서 먼저 빨리 통장부터 이제 잔고를 다 나한테 넘기고 내일 수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정치 이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되었든 우리나라가 됐든 뭐 경제적인 뭐 전략적인 요소가 작동하지 않고 정치적인 요소에 굉장히 지금 주요하게 메커니즘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경영을 알리는 것보다도 저는 올해 또 유독 또 한국 정치라든지 한국 경제 쟁점에 대해서 학생들이랑 많이 소통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약간의 위기감이 있었지만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사회 현상들이 좀 나타난 부분이 사실 해악의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엄중하고 정말 진지하게 봐야 되는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들도 정말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사실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봐서도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 지금 저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취약했었나? 이런 문제점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뉴스라든지 어떤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진짜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너네가 청년으로서 그리고 너네가 이제 지역에 있어서 함께 융화돼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그 질문의 답을 매번 늘 맴돌았어요. 제가 사실 정말 궁금했던 건 이 현장에서 그 로컬 크리에이터도 진짜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지금 현장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목소리 오늘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 자리 측면에서 오늘 말씀해주셨던 정말 각각의 이야기 요소들이 와닿았던 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너무 집중하고 있는 문제점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향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영역, 대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측면, 뭐 환경, 외부 환경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가짐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오늘 저도 많은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남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옆 동네 공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랑 조치원은 제 생각에는 이게 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도시의 두 지역에 공통적으로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과 세종 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반작용으로서 이게 전 특혜 아닌 특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도시 건설로 인한 그 반작용으로서 이런 그러니까 향수 노스텔지어적인 그런 게 지역성이 오히려 도드라져 버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주도 대전과 세종 없이는 거의 못 사는 동네가 되었고 조치원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신도심의 여파로서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은 오히려 도드라져진 이렇게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성수동과 또 연관을 지어서 얘기해 보면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도보 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조치원은 읍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바운더리가 너무 넓다고 보여서 이게 조금은 줄여서 그러니까 특화를 딱 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그 성수동도 생각보다 이 열린 공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서울에 살아서 친구들이랑 성수동을 가려고 했을 때는 되게 힙한 사람들만 가는 데야 약간 이러면서 장벽이 쳐지게 되는데 조치원은 그런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열린 공간,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이렇게 한다면은 청년들, 기성세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속 한번 들어볼게요. 네. 간략하게 해주시면 또 됩니다. 편하게. 대단하신 분들이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휴학 중인 학생이거든요. 네. 저는 원래 원주민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광주에서 왔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치원에 온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 싶은데 또 이건 왜 없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학교를 한 3년 정도 더 다녀야 되는데 그동안 조치원에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겨서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조치원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정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정을 붙이는 공간, 어떻게 보면 도시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속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아니면 인수모 하든 걸.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마이크 한번 잡아서. 네,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루키플레이라는 스포츠 원데이 클래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입니다. 저는 사실 나중에 이제 오후에 토크 콘서트, 토크쇼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고 또 조치원에 와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고대 세종 나와가지고 또 좋은 분들 학교 다닐 때 미리 알고 있어가지고 다시 좀 찾아오게 된 케이스라서 여러 가지 얘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토크쇼 좀 많이 좀 봐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조합원에 있는 박지현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따가 토크쇼에서 참여를 하게 될 거라서 어떻게 또 저희 라운드 테이블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왔는데 이따가 또 같이 겹치는 그런 질문도 있고 답변이 있어가지고 많이 공감이 되고 진짜 여기에서 이렇게 힘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조합원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돼서 진짜 다행이고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조금 이따 진행될 토크쇼에 꼭 와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인 신지혜입니다. 저는 한국학, 특히 풍속에 대한 시를 써서 세시 풍속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주거가 중심이 돼서 세종의 동지역에 살게 됐어요. 그러다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청년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문화 기획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합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강사로 또 네캠지기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조합에 대한 조치원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해요? 한번 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대학생과 조치원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대학생 얘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지 못한 조치원역 이야기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마이크 잡게 된 또 다른 모험의 성민재입니다. 아까 하지 못한 조치원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에서 내세우는 게 조치원역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세종 사는 사람으로서 다른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부산을 갈 때 오송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대전역까지 가서 KTX를 탈 때도 많고 아니면 둘 다 매진되었을 때 차라리 고속버스를 타고 가지 조치원역까지 오시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치원역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도 참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조치원역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조치원 지역을 가지고 뭔가 라운드 테이블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원만의 멋과 네, 점심시간이 다 되는 거니까 멋과 매력을 함께 재현하고 만드는 방법은이라고 이런 그 작은 소제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눠졌는데요. 주로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조치원 지역이 가질 수 있는 저도 사실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조치원 지역을 계속 공부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문학도시라는 정체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문학관의 위치가 나왔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 청춘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조치원 문학관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 예산이 크지 않아서 지금 많지 않아서 잠깐 좀 답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제 역사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흐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우리 패널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항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조치원 지역이, 어떻게 보면 조치원도 이게 세종시로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특혜도 많이 받았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춘조치원이라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1조 넘게 들어간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니었으면 과연 그런 메가톤급의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중간에 뭐 사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돈들이 다들 어디 갔냐? 라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간에 해먹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돈이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실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우리 장동원 대표에서 얘기하는 커피 마시는 공간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계속 하고 드는데, 뭔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곳으로 조치원을 좀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과정에서 뭔가 지역 공동체와의 그런 연계와 통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청년을 주제로 하는 행사긴 하지만 세대 간을 단절하기보다는 이제 세대 간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청년희망 팩토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2시간을 안 쉬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 어쨌든 지금 11시 50분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저는 오늘 어쨌든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제 연구하는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경청하면서 조금 실효성 있는 연구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좀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사도 잘 진행하셔서 의미 있는 마무리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우리 줌에는 사람이 없죠? 그죠? 네, 시작. 네,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마무리 멘트 드리겠네요. 네,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 행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사제 사진 촬영은 이쪽에 다 함께 계시면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시죠. 현수막을 중심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빼야 돼요? 사진이 나오죠? 좀 뒤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대단하다. 아니 어른이 앉아야 돼요. 앉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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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단해요. 교수가 훨씬 낫네. 이거 내가 이제 강력한. 앉으세요. 이거 첫 줄을 만들까요? 예, 2줄 일단 저녁은 2줄. 때문에 소식이 없어. 강제 코를 의자 좀만 더. 이제 강제 코를 거야. 알겠습니다. 기다렸는데 김동수 대표님 같이 한번 정전 없어서 보고서 연당 나하고 오라게 놓고 근데 얘기를 하시라고. 같이 하는 사람분들 앉으셔요. 의자 빨리 의자까지 옆으로 좀 모여주세요. 우리 향토 문화회를 들어와. 가서 그 이방 들어올 거냐면 아니 콘서트를 잡아야 여기 하려면 지역 토착세 토세를 끌고 손을 잡아야 된다. 너 옛날 얘기인가? 아 젊은 사람들 더 이상 도와주고 말을 해줘야지. 젊은 사람들 지금 임시로 하는 거. 네, 찍겠습니다. 우리 왜 어떻게 할까요? 네, 이쪽 봐주시면 되고 찍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하트 할까요? 하트. 네. 클래식하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